1번 다음 중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재무회계는 기업 외부의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인 반면 관리회계는 기업 내부의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이다. 2번 재무회계는 재무제표라는 양식으로 보고하지만 관리회계는 일정한 양식이 없다. 3번 재무회계와 관리회계 모두 법적 강제력을 가진다. 4번 재무회계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되지만 관리회계는 경제, 경영, 통계 등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작성된다. 정답은 3번입니다. 2번 다음 중 목적적 합성과 표현 충실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재무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목적적 합성을 가지거나 또는 표현 충실성을 가져야 한다. 2번 완벽한 표현 충실성을 위해서는 서술이 완전하고 중립적이며 오류가 없어야 할 것이다. 3번 목적 적합한 재무정보는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4번 오류가 없다는 것은 현상의 기술에 오류나 누락이 없고 보고 정보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절차의 선택과 적용 시 절차상 오류가 없음을 의미하며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정확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답은 1번입니다. 3번 다음 중 자산의 측정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공정가치 측정일에 시장 참여자 간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취득할 때 지급할 가격. 2번 사용가치 기업이 자산의 사용과 궁극적인 처분을 통해 얻을 것으로 기대하는 현금 흐름 또는 그 밖의 경제적 효익의 현재 가치. 3번 역사적 원가 기업이 자산을 취득 또는 창출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 거래원가 포함. 4번 현행원가 측정일 현재 동등한 자산의 원가로서 측정일에 지급할 대가 거래원가 포함. 정답은 1번입니다. 4번 다음 중 포괄손익계산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단일 포괄손익계산서 또는 별개의 손익계산서와 포괄손익계산서 중 하나의 양식을 선택할 수 있다. 2번 포괄손익은 크게 당기손익과 기타 포괄손익으로 구성된다. 3번 재분류 조정은 당기나 과거 기간의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되었으나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된 금액을 말한다. 4번 비용을 성격별로 분류하는 기업은 감가상각비, 기타 상각비와 종업원급여 비용을 포함하여 비용의 기능별 분류에 대한 추가 정보를 주석에 공시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다음 중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당해 기업의 관계기업 2번 당해 기업의 주요 매출처 3번 당해 기업의 주요 경영진 4번 당해 기업의 지배기업 및 종속기업 정답은 2번입니다. 6번 다음 중 재고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 가능 가치 중 높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2번 매입 할인, 리베이트 및 기타 유사한 항목은 매입원가를 결정할 때 차감하지 않는다. 3번 판매원가는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4번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기여하지 않은 관리간접원가는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7번 다음 자료에서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3일의 재고자산이 진부화되어 발생하였다. 자료를 바탕으로 3일의 20X2년 포괄손익계산서상 재고자산과 관련하여 비용으로 인식할 금액의 총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3일은 재고자산 평가손실과 재고자산 정상감모 손실을 매출원가에 반영하고 있다. 1번 108만원 2번 110만원 3번 112만원 4번 140만원 정답은 2번입니다. 8번 지난 2년간 재고자산의 매입가격이 계속 상승했을 경우 기말재고의 평가에 있어서 선입선출법을 적용해둘 경우와 총평균법을 적용했을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경우와 총평균법을 적용하는 경우의 매출액은 동일하다. 2번, 선입선출법을 적용할 때 매출원가가 보다 낮게 계상된다. 3번, 선입선출법을 적용할 때 기말 재고금액이 보다 낮게 계상된다. 4번, 선입선출법을 적용할 때 당기순이익이 보다 높게 계상된다. 정답은 3번입니다. 9번, 다음 중 유형자산의 인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안전 또는 환경상의 이유로 취득하는 유형자산은 직접적인 미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2번, 일상적인 수선 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후속적 원가는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된다. 3번, 사용 중이던 유형자산의 일부가 대체될 때 발생하는 원가는 항상 수선비, 비용로 인식한다. 4번, 유형자산의 정기적인 종합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가 인식기준을 충족한다면 해당 유형자산의 일부가 대체되는 것으로 본다. 정답은 4번입니다. 10번 3일은 20X 원년 초에 토지를 만원에 구입하였으며 이 토지에 대해 재평가무형을 적용하여 매년 말에 재평가하였다. 토지는 20X 원년 말에 15,000원, 20X 투년 말에 12,000원으로 각각 재평가되었다. 20X 투년 말에 시행한 토지의 재평가가 3일의 20X 투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가? 1번, 영향 없음. 2번, 2,000원 감소. 3번, 3,000원 감소. 4번, 5,000원 감소. 정답은 1번입니다. 11번, 다음은 20X 원년 말 3일의 건물과 관련된 자료이다. 3일은 20X 원년 말 건물과 관련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였다. 20X 투년 결산 시점에 3일이 건물과 관련하여 인식해야 할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1번, 700만원. 2번, 800만원. 3번, 900만원. 4번, 1000만원. 정답은 3번입니다. 12번, 다음 중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내부 프로젝트의 연구 단계에서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무형자산이 존재한다는 것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2번,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식별 가능한 자원이 아니기 때문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3번,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을 탐색하는 활동은 연구 단계에 속하는 활동의 일반적인 예에 해당한다. 4번,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정답은 4번입니다. 13번, 다음 중 무형자산의 상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내용 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은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때부터 상각한다. 2번, 내용 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감가상각하지 않고 매 회계기간마다 내용 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정당한지 검토한다. 3번, 내용 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은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각을 하지 않는다. 4번, 내용 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에 검토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14번, 다음 중 투자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으로 옳은 것은? 1번, 기역, 니은. 2번, 이은, 디귿. 3번, 디귿, 리을. 4번, 리을, 미음. 정답은 1번입니다. 15번, 다음의 금융자산과 관련하여 3일이 20X 원년 말 재무상태표상 기타 폭발 손익루 계획으로 표시할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번, 만원. 2번, 2만원. 3번, 4만원. 4번,
5만 원. 정답은 3번입니다. 16번 다음 중 금융자산의 제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금융자산의 현금 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한 경우에는 당해 금융자산을 제거한다. 2번 금융자산의 현금 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를 양도하고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면 당해 금융자산을 제거한다. 3번 금융자산의 현금 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를 양도하고 양수자가 당해 금융자산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당해 금융자산을 제거한다. 4번 금융자산의 현금 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를 양도하고 양도자가 매도 후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당해 금융자산을 재매입하기로 한 경우 당해 금융자산을 제거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17번 다음 중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 의한 금융상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금융상품은 거래 당사자, 보유자에게 금융자산을 발생시키고 동시에 거래 상대방, 발행자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을 발생시키는 모든 계약을 말한다. 2번 잠재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 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권리는 금융상품 보유자 입장에서 금융자산으로 분류한다. 3번 거래 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는 금융상품 발행자 입장에서 금융부채로 분류한다. 4번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 상품을 확정 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을 교환하여 결제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파생상품은 발행자 입장에서 지분상품으로 분류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18번 3일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전환사채를 600만 원에 발행하였다. 3일이 전환사채 발행 시점에 계상할 전환권 대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전환권 대가는 자본으로 분류되며 상환할 증금은 없다. 1번 0원 2번 28만 8,120원 3번 37만 9,350원 4번 48만 7,250원 정답은 2번입니다. 19번 다음 중 사채의 회계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채 발행비는 사채의 발행 금액에서 차감한다. 2번 사채 발행비가 없는 상황에서 사채를 조기 상환하는 경우 상환일의 시장이자율이 발행일의 시장이자율보다 높으면 사채 상환 손실이 발생한다. 3번 사채 발행비가 없는 상황에서 연속 상환 사채의 발행 금액은 사채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현금 흐름을 사채 발행 시점의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현재 가치가 된다. 4번 자기 사채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 금액과 사채 장부 금액의 차액은 사채 상환 손익으로 처리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20번 다음 중 충당부채를 인식해야 할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A사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점에 구매자에게 제품 보증을 약속하고 있으나 법적 의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보면 제품 보증 요청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2번 B사는 해양 플랜트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해양오염을 유발하고 있다. 결산일 현재 발생한 해양오염을 복구할 것을 요구하는 법안이 차기 2월 중 제정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 3번 C사는 고객으로부터의 손해배상 소송 사건에 계류 중이다. 법률 전문가는 단기 말 현재 기업이 배상 책임을 이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하고 있다. 4번 D사는 주기적인 수선을 요하는 설비 자산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과거 경험에 따르면 동 설비 자산의 노후로 인하여 1년 후 중요한 금액의 수선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정답은 4번입니다. 21번 다음 중 자본거래가 자본의 각 항목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주식 배당, 자본금 증가, 이익잉여금 감소, 총자본 불변. 2번 주식의 할인 발행, 자본금 증가, 이익잉여금 불변, 총자본 감소. 3번 자기주식 취득, 자본금 불변, 이익잉여금 불변, 총자본 감소. 4번 현금 배당, 자본금 불변, 이익잉여금 감소, 총자본 감소.
정답은 2번입니다. 22번 다음은 20X 원년 3일의 주요 재무정보의 일부이다. 3일은 20X 원년에 신설된 법인으로 당기에는 배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음 중 3일의 20X 원년 말 현재 자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1주당 액면 금액은 500원이며 3일은 무액면 주식을 발행한 사실이 없다. 1번 법정 자본금은 100만 원이다. 2번 발행 주식 수는 2000주이다. 3번 20X 원년 당기순이익은 100만 원이다. 4번 20X 원년의 주당 이익은 1000원이다. 정답은 4번입니다. 23번 오 다음 중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고객에게 이전할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높지 않더라도 계약의 상업적 실질이 존재하고 이전할 재화나 용역의 지급 조건을 식별할 수 있으면 고객과의 계약으로 회계 처리한다. 2번 기업이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기업 자체에 대체적인 용도가 있고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 청구권이 기업에 있는 경우 기업은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한다. 3번 투입법을 적용하는 경우 수행 정도를 나타내지 못하는 투입물의 영향은 제외하고 진행률을 산정한다. 4번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 투입법 혹은 산출법에 따라 진행률을 측정하며 비슷한 수행 의무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방법의 적용이 가능하다. 정답은 3번입니다. 24번 3일은 20X 원년 12월 31일 반품에 5천만 원, 원가 3천만 원의 제품을 판매하고 1년 이내 반품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 인도일 현재 1,000만 원, 원가 600만 원이 반품될 것으로 예상될 때 3일이 20X 원년에 인식할 환불부채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1번 1,000만 원, 2번 2천만 원, 3번 3천만 원, 4번 4천만 원. 정답은 1번입니다. 25번 3일건설은 20X 원년 1월 1일에 대전시로부터 교량건설을 총공사 계약액 5천만 원에 수주하였다. 공사기간은 20X 원년 1월 1일부터 20X3년 12월 31일까지이다. 추정 총계약 원가는 4천만 원으로 공사기간 동안 변동이 없으며 회사는 누적 발생 계약 원가에 기초하여 공사 진행률을 측정하고 있다. 20X 원년과 20X2년 계약 수익이 다음과 같을 때 20X2년 말 누적 공사 진행률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번 40%, 2번 50%, 3번 60%, 4번 70%. 정답은 4번입니다. 26번 확정급여제도 하에서 기업은 미래의 종업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의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기금 제도를 이용한다. 다음 중 사회적립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사회적립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2번 사회적립자산과 확정급여 채무는 재무상태표에 각각 자산과 부채로 표시한다. 3번 당해 회계기간에 대하여 회사가 사회에 적립한 기여금은 비용으로 인식한다. 4번 사회적립자산은 재측정 요소가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은 1번입니다. 27번 3일은 20X 원년 1월 1일 임원 10명에게 용역제 공조권으로 현금 결제형 주식 선택권, 즉 주가 차액 보상권을 부여하였다. 현금 결제형 주식 기준 보상과 관련하여 20X2년 주식 보상 비용 계산 시 필요한 정보가 아닌 것은 1번 용역제 공기간, 가득기간, 2번 부여일 현재 주가 차액 보상권의 공정가치, 3번 연평균 기대권 리소멸률, 4번 보고기간 말 현재 주가 차액 보상권의 공정가치. 정답은 2번입니다. 28번 3일의 20X 원년 법인세와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20X 제로년 12월 31일 현재 이연법 인세자산과 이연법 인세부채의 잔액은 없었다. 20X 원년 포괄손익계산서의 법인세 비용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이연법 인쇄자산의 실현 가능성은 높으며 법인세율은 30%이고 이후 변동이 없다고 가정한다. 1번 58만 5천 원, 2번 59만 5천 원, 3번 61만 5천 원, 4번 63만 원. 정답은 3번입니다. 29번 다음 중 법인세 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이연법 인쇄자산은 비유동 자산으로만 계상한다. 2번 이연법 인쇄부채는 비유동 부채로만 계상한다. 3번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과세소득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이연법 인쇄자산을 인식한다. 4번 일시적 차이가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에 과세소득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세율을 적용하여 이연법 인쇄자산 부채를 측정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30번 3일은 20X 원년 1월 1일에 액면금액이 10만원이고 액면이자율이 연 10%인 3년 만기에 사채를 95,196원에 발행하였다. 이자 지급일은 매년 말이고 유효이자율법으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상각하며 사채 발행 시점의 유효이자율은 연 12%이다. 3일은 20X 원년도와 20X2년도의 포괄손익계산서에 위 사채와 관련된 이자 비용을 각각 만원씩 인식하였다. 사채와 관련한 회계 처리를 올바르게 수정할 경우 20X2년도 포괄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은 얼마나 감소하는가? 단수 차이로 인해 약간의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 사치를 선택하며 법인세 효과는 무시한다. 1번 1,594원 감소, 2번 1,698원 감소, 3번 1,856원 감소, 4번 2,156원 감소. 정답은 1번입니다. 31번 다음 중 회계 추정의 변경 사항이 아닌 것은? 1번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상각률의 변경, 2번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 3번 유형자산 잔존 가치의 변경, 4번 재고자산 원가 흐름의 가정을 개별법에서 평균법으로 변경. 정답은 4번입니다. 32번 3일의 20X 원년 보통주 발행 주식수 변동 상황은 다음과 같다. 20X 원년의 당기순이익이 350만원이 있고 우선주 배당금이 25만원일 경우 20X 원년의 기본주당 순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가중평균 유통보통 주식수는 월할로 계산하며 3일이 발행한 우선주는 모두 비참가적이다. 1번 150원, 2번 200원, 3번 250원, 4번 300원. 정답은 3번입니다. 33번 다음 중 관계기업 투자 주식의 회계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유의적인 영향력의 판단에는 지분율 기준과 실질 영향력 기준이 있다. 2번 유의적인 영향력을 판단함에 있어 피투자자에 대한 의결권은 투자자의 지분율과 종속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의 단순합계로 계산한다. 3번 실질 영향력 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투자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피투자자에 대한 의결권의 20% 미만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4번 투자자와 관계기업 사이의 상향거래나 하향거래에서 발생한 당기손익에 대하여 투자자는 그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지분과 관련된 손익까지만 투자자의 재무제표에 인식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34번 20X 원년 1월 1일 3일은 용산의 보통주 30%를 80만원에 취득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으며 취득 당시 용산의 순자산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200만원으로 동일하였다. 20X 원년 용산의 자본은 아래와 같으며 당기순손익 이외에 자본의 변동은 없다고 가정한다. 20X 원년 말 3일의 관계기업 투자 주식의 장부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번 82만원, 2번 86만원, 3번 89만원, 4번 93만원. 정답은 2번입니다.
35번 다음 중 기능 통화를 결정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주요 지표로 옳은 것은 1번 재무활동, 채무상품이나 지분상품의 발행으로 조달되는 통화. 2번 재화와 용역의 공급 가격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통화. 3번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통화. 4번 영업활동에서 유입되어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통화. 정답은 2번입니다. 36번 다음 중 파생상품과 관련한 위험회피 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공정가치 위험회피를 적용하는 경우 위험회피 수단에 대한 손익은 기타 폭발손익으로 인식한다. 2번 위험회피 대상 항목이 미래에 예상되는 거래로서 당해 거래에 따른 미래 현금 흐름 변동을 상쇄하기 위해 파생상품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정가치 위험회피 회계를 적용한다. 3번 현금 흐름 위험회피를 적용하는 경우 위험회피 수단에 대한 손익 중 위험회피의 효과적인 부분은 당해 회계연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4번 해외사업장 순투자의 위험회피는 위험회피 수단의 손익 중 위험회피의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 포괄손익으로 처리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37번 3일은 20X2년 1월 1일 용산과 기계장치에 대한 리스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다. 20X2년 말 용산이 인식해야 할 리스 부채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번 49만 7,327원 2번 57만 6,583원 3번 63만 3,974원 4번 69만 8,476원 정답은 3번입니다. 38번 다음 중 현금 흐름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간접법을 적용하여 표시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직접법에 의한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는 파악할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미래 현금 흐름을 추정하는 데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2번 영업활동은 기업의 주요 수익 창출 활동, 그리고 투자 활동이나 재무 활동이 아닌 기타의 활동을 말한다. 3번 투자 활동은 유무형 자산, 다른 기업의 지분 상품이나 채무 상품 등의 취득과 처분 활동, 제3자에 대한 대여 및 회수 활동 등을 포함한다. 4번 현금 흐름표는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현금 흐름을 영업활동, 투자 활동 및 재무 활동으로 분류하여 보고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39번 다음 3일의 20X 원년 재무제표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현금 흐름표에 보고될 간접법에 의한 영업활동연 금흐름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번 2만 100원 2번 2만 1000원 3번 2만 2500원 4번 2만 4900원 정답은 1번입니다. 40번 3일의 20X 원년 매출액은 10만원이고 대손상각비로 5천원을 계상하였다.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3일의 매출로 인한 현금 유입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번 8만 5천원 2번 8만 7천원 3번 8만 9천원 4번 9만 1천원 정답은 3번입니다. 41번 다음 중 조세법의 기본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조세평등주의란 조세법의 입법과 조세의 부과 및 징수 과정에서 모든 납세 의무자는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2번 신의 성실의 원칙은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므로 납세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3번 조세법률주의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는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4번 조세평등주의의 바탕을 둔 규정으로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정답은 2번입니다. 42번 다음 중 납세자의 우편 신고와 과세관청의 우편 송달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모두 도달주의에 의한다. 2번 모두 발신주의에 의한다. 3번 납세자의 우편 신고는 도달주의, 과세관청의 우편 송달은 발신주의에 의한다.
4번. 납세자의 우편 신고는 발신주의, 과세관청의 우편 송달은 도달주의에 의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43번 우 다음 중 소급과세 금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에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2번.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와 같이 과세기간 단위로 과세하는 세목의 경우 과세기간 진행 중에 세법을 개정하여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개정세법을 적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 3번. 유리한 소급효도 인정되지 않는 것이 통설이다. 4번.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44번 3일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원천징수당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지 않고 법인세를 과오납부하였음을 신고 직후에 알게 되었다. 이 경우 과오납한 세금을 환급받기 위한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법인세는 신고납부 제도를 취하고 있으므로 당초의 신고를 경정하기 위하여 수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2번.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통해서만 환급받을 수 있다. 3번. 당초에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을 청구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4번. 당초 신고를 잘못하였으므로 환급받을 수 없다. 정답은 3번입니다. 45번 다음은 3일의 제23기 기천23년 1월 1일, 기천23년 12월 31일 세무조정계산서의 일부이다. 담당 회계사의 검토를 받던 중 회사는 아래와 같은 항목이 세무조정 시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수정하기로 했다. 수정 후 올바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비하어 단 3일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1번 2억 3천만 원, 2번 2억 6천만 원, 3번 2억 9천만 원, 4번 3억 원. 정답은 2번입니다. 46번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3일의 제23기 기천23년 1월 1일, 기천23년 12월 31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전기까지의 세무조정은 적절히 하였다고 가정한다. 1번 3,800만 원, 2번 4,800만 원, 3번 2억 5천만 원, 4번 2억 5,800만 원. 정답은 4번입니다. 47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입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번 1,500만 원, 2번 1,600만 원, 3번 1,900만 원, 4번 2,100만 원. 정답은 1번입니다. 48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업무무관자산의 세무상 처리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업무무관자산 취득 시 지출한 취득세와 등록비용은 취득부 대비용으로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2번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유지비, 수선비 등은 손금불산입한다. 3번 업무무관자산 처분 시 자산의 장부가액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4번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49번 다음 자료는 3일의 손익계산서에 비용 처리된 내역이다. 이 중 법인세법상 손금불산 입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번 250만 원, 2번 350만 원, 3번 450만 원, 4번 50만 원. 정답은 2번입니다. 50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사업 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부동산의 양도는 대금 청산일, 소유권 이전 등기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에 손익을 인식한다. 2번
중소기업의 경우 장기 할부 판매는 결산상 인도 기준으로 인식한 경우에도 회수기 1돌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3번. 법인이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을 해당 사업 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 징수되는 이자 소득에 한해 인정한다. 4번. 금융회사 등이 수입하는 이자 등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현금주의에 의해 수익의 귀속 사업 연도를 결정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51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자본적 지출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냉난방장치의 설치. 2번. 재해로 멸실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가치가 없는 건축물의 복구. 3번.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 4번. 빌딩의 피난시설 설치. 정답은 3번입니다. 52번. 다음 자료에 의한 3일의 제23기 2023년 1월 1일, 2023년 12월 31일 사업연도의 세무조정사항이 과세표준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1번. 영향 없음. 2번. 100만원 감소. 3번. 100만원 증가. 4번. 200만원 증가. 정답은 3번입니다. 53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기부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현물로 기부할 경우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일반 기부금에 해당하는 기부자산가액은 시가로 평가한다. 2번.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 시가 플러스 마이너스 30% 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3번. 기부금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가액을 말한다. 4번. 특례기부금 및 일반기부금의 한도 초과액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정답은 1번입니다. 54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접대비는 발생주의에 따라 접대행위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본다. 2번. 접대비는 교재비, 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이다. 3번. 광고 선전 목적으로 달력 등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기증한 것은 일반적으로 접대비로 보지 않고 전액 손금으로 인정한다. 4번. 세무상 접대비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접대비를 사용한 임직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55번. 다음의 지급이자 중 기타 사의 유출로 소득 처분되는 금액은 모두 얼마인가? 1번. 2,300만원. 2번. 2,800만원. 3번. 3,300만원. 4번. 4,800만원. 정답은 3번입니다. 56번.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3일 중소기업임의 법인세 신고를 위한 세무조정에 대한 자료이다. 당기 2023년 1월 1일, 2023년 12월 31일의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번 120만원. 2번 140만원. 3번 150만원. 4번 220만원. 정답은 1번입니다. 57번. 다음 중 준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준비금은 손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에는 조세부담을 경감시키고 환입하거나 상기하는 연도에는 조세부담을 증가시킨다. 2번. 전입한 준비금은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다시 입금 산입하여야 한다. 3번. 준비금은 조세정책적 목적에서 조세의 납부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조세지원 제도이다. 4번.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은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설정 대상이다. 정답은 4번입니다. 58번. 3일은 대표이사에게 보유 중이던 비상장 법인인 남산의 주식을 양도하였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3일에 대하여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을 적용할 경우 세무조정으로 옳은 것은?
1번 세무조정 없음. 2번 입금 산입 2천만 원. 3번 입금 산입 2,500만 원. 4번 입금 산입 3천만 원. 정답은 4번입니다. 59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2월 결손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세법상 공제 가능한 2월 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는 비과세 소득은 다음 사업연도로 2월되지 않고 소멸한다. 2번 각 사업연도의 입금 총액보다 손금 총액이 큰 경우 동차액을 결손금이라 하며 동결손금이 다음 사업연도로 2월되는 경우 이를 법인세법상 2월 결손금이라 한다. 3번 세무상 결손금은 과세표준 계산상 공제되거나 자산수증이익이나 채무면제이익에 의해 보전에 충당되면 소멸된다. 4번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는 2월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개시 일전 10년, 2021 일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발생분은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 발생연도에 제한이 있다. 정답은 4번입니다. 60번 다음 중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첨부하지 않으면 무신고로 보는 서류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상장법인을 가정한다. 1번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 2번 개별 내국법인의 포괄손익계산서. 3번 개별 내국법인의 현금 흐름표. 4번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정답은 3번입니다. 61번 다음 중 소득세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소득세법은 개인별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개인단위과세 제도를 원칙으로 한다. 2번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하는 이유는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소득이 일시에 실현되는 특징 때문이다. 3번 소득세법은 모든 소득에 대하여 열거주의에 의하여 과세 대상 소득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열거되지 아니한 소득은 과세되지 않는다. 4번 분리과세는 기간별로 합산하지 않고 그 소득이 지급될 때 소득세를 징수함으로써 과세를 종결하는 방식이다. 정답은 3번입니다. 62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금 대여를 영업으로 하는 자가 금전을 대여하여 얻은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 2번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 3번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행위와 파생상품이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 4번 동일 직장이나 동일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구성된 공제조합 또는 공제회로부터 받는 공제회 반환금 중 납입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 정답은 1번입니다. 63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개인사업자 김삼일 씨 복식부기 의무자 아님의 2023년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번 4억 원. 2번 4억 2,500만 원. 3번 4억 3천만 원. 4번 4억 3,500만 원. 정답은 4번입니다. 64번 3일에 근무하는 김삼일 대리의 2023년 급여지급 내역이 다음과 같을 때 2023년 총급여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근무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다. 1번 4,280만원. 2번 4,340만원. 3번 4,460만원. 4번 4,580만원. 정답은 2번입니다. 65번 서울에 근무하는 거주자 김삼일 씨는 2023년 중 일시적으로 거래처인 부산의 직원들에게 ERP 사용 방법을 강의하고 강사료 600만 원을 받았다. 다음 중 강사료와 관련한 소득세법상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수령한 강사료는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 2번
강사료는 인적용역의 일시 제공으로 인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는 실제 발생한 비용과 관계없이 총 수입금액의 80%가 적용된다. 3번. 기타 소득의 수입 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지급을 받는 날이다. 4번.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이 가능하다. 정답은 2번입니다. 66번. 다음은 거주자 김삼일 씨의 2023년 부양가족 현황이다. 김삼일 씨가 소득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는 인적공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의 합계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1번 900만 원, 2번 950만 원, 3번 1050만 원, 4번 1150만 원. 정답은 3번입니다. 67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의료비세액 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 및 연령 조건을 미충족한 기본공제 대상자의 의료비에 대해서도 의료비세액 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2번.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 비용은 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3번. 난임시술비는 국외의료기관에 지급한 경우에도 의료비세액 공제 대상이 된다. 4번.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 나이 및 소득 제한 없음, 한 명당 50만 원 이내의 금액은 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68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으로 본다. 2번. 퇴직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 시기는 원칙적으로 퇴직을 한 날로 한다. 3번.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았다면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4번. 과세연된 퇴직소득 금액을 연금 외 수령한 경우 기타 소득으로 과세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69번. 다음 중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건설기계의 양도, 2번.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 3번. 대주주가 양도하는 상장주식, 4번. 특정시설물 이용권, 골프회원권의 양도. 정답은 1번입니다. 70번. 다음 중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자는 누구인가? 단, 제시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연말정산 포함은 적법하게 하였다. 1번. 공적연금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는 자, 2번. 연말정산 대상인 사업소득과 근로소득만 있는 자, 3번.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는 자, 4번. 퇴직소득만 있는 자. 정답은 2번입니다. 71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주장을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1번. 김철수.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2번. 박다혜. 부가가치세는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다를 것으로 예정된 조세이므로 간접세에 해당합니다. 3번. 김영희. 사업 설비를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4번. 정민지. 세금 계산서의 임의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적법한 세금 계산서로 보지 않으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72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인 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면세사업자는 매출세액을 거래 징수할 필요는 없으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2번.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 의무는 없다. 3번. 겸용사업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비과세사업 포함을 함께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번. 비영리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없다. 정답은 4번입니다.
7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신규 사업자가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도 사업 개시일부터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를 최초 과세기간으로 한다. 2번 폐업자의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를 최종 과세기간으로 한다. 3번 공급대가의 변동으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이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간이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4번 공급대가의 변동으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이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간이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정답은 1번입니다. 74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주사업장 총괄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인의 지점은 본점을 대신하여 주사업장이 될 수 없다. 2번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주사업장 총괄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총괄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서를 주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번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총괄납부할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4번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하는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은 각 사업장마다 이행하여야 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75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종업원에게 직장 연회 및 직장 문화와 관련하여 제공한 재화. 2번 대물 변제 계약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재화. 3번 교환 계약에 의하여 인도하는 재화. 4번 현금 판매하는 것으로서 구입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재화. 정답은 1번입니다. 76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장기 할부 판매의 경우에는 재화의 인도일을 공급 시기로 한다. 2번 이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후불로 받는 경우 예정 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 시기로 한다. 3번 내국 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 시기는 수출 재화의 선, 기, 적일로 한다. 4번 무인 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현금을 투입하는 때를 공급 시기로 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77번 다음은 김삼일 씨의 2023년 1월 가계부 지출 내역이다. 지출금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합계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였다고 가정한다. 1번 5,000원 2번 7,000원 3번 8,000원 4번 만원. 정답은 3번입니다. 78번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하고 있는 3일은 두 사업에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던 재화를 매각하였다.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3일의 2023년 제1기 확정신고 시 공통사용 재화와 관련된 매출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번 10만원 2번 20만원 3번 30만원 4번 40만원. 정답은 2번입니다. 79번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3일의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2023년 4월 1일, 2023년 6월 30일과 관련된 자료이다. 확정신고 시 3일의 가산세를 포함한 차가감납부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달해의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임. 1번 125만원 2번 130만원 3번 155만원 4번 160만원. 정답은 4번입니다. 80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예정신고와 납부에 있어서는 해당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으로 하되 가산세는 제외한다. 2번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나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3번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발급기간 내에 종이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4번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된다. 정답은 3번입니다. 81번 3일은 공장에서 100명의 직원 모두가 팀 구분 없이 승용차와 트럭을 생산하고 있다. 승용차 생산과 관련하여 원가를 원가 행태와 추적 가능성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하는 경우 기역의 사례로 옳은 것은 1번 승용차용 타이어 원가 2번 공장 감가상각비 3번 공장장 급여 4번 식당 운영비 정답은 1번입니다. 82번 다음은 3일의 20X 원년 2분기 제조원 가명세서이다. 아래에 A와 B에 들어갈 금액의 합계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번 360만원 2번 380만원 3번 400만원 4번 440만원 정답은 3번입니다. 83번 다음 중 보조부문과 제조부문을 포함한 원가 배분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부문 공통원가의 배분은 공통적으로 발생한 원가를 회사의 각 부문에 배분하는 과정이다. 2번 보조부문 원가의 배분은 보조부문에 집계되거나 보조부문이 배분받은 공통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분하는 과정이다. 3번 제조간접원가의 배분은 제조부문에 집계된 원가를 제품 제조원가와 판매관리비로 배부하는 과정이다. 4번 제품원가 계산은 제품별로 집계된 제조원가를 기초로 매출원가와 기말 재고자산가액을 산출하는 과정이다. 정답은 3번입니다. 84번 2개의 제조부문과 2개의 보조부문으로 이루어진 3일의 부문 간 용역수수에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아 단계 배분법을 사용할 경우 제조부문 뒤에 배분되는 보조부문의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보조부문 원가는 A 부문의 원가를 우선 배분한다. 1번 9만 5천 원 2번 17만 5천 원 3번 28만 5천 원 4번 32만 5천 원 정답은 2번입니다. 85번 3일은 직접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제조간접원가를 예정 배부하고 있으며 연간 제조간접원가는 200만 원, 연간 직접 노동시간은 4만 시간으로 예상하고 있다. 20X 원년 12월 중 작업지시서 샵사인 A와 샵사인 B를 시작하여 샵사인 A만 완성하였다면 제품 제조원가 A와 기말 제공품원가 B는 각각 얼마인가? 단, 월초에 제공품은 없다고 가정한다. 1번 A:27만원, B:26만원 2번 A:31만원, B:22만원 3번 A:53만원, B:0원 4번 A:0원, B:53만원 정답은 2번입니다. 86번 3일의 박원가 회계팀장은 회사의 업무 흐름을 더욱 투명하게 관리하고자 영업활동 플로차트를 작성하려 하고 있다. 3일이 개별 원가 계산을 채택하고 있을 때 기역, 과, 니은에 각각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기역, 재료 출고 청구서, 니은, 작업시간표 2번 기역, 재료원가표, 니은, 작업시간표 3번 기역, 작업시간표, 니은, 재료원가표 4번 기역, 재료 출고 청구서, 니은, 재료원가표 정답은 4번입니다. 87번 다음 중 개별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소량주문 생산의 경우에는 개별원가 계산이 합리적이며 연속대량 생산의 경우에는 종합원가 계산이 적합하다. 2번 종합원가 계산은 원가관리 및 통제가 제품별이나 작업별로 수행되므로 직접원가와 간접원가의 구분이 불필요하다. 3번
개별 원가 계산은 제품별로 손익분석 및 계산이 용이한 반면 종합 원가 계산은 관리 비용이 적다. 4번 조선업, 기계제 작업 등에서는 개별 원가 계산을, 섬유업, 제분업 등에서는 종합 원가 계산을 사용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88번 다음 중 종합 원가 계산 제도를 적용함에 있어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평균법 적용하에 완성품 환산량은 선입선출법 적용하에 완성품 환산량보다 크거나 같다. 2번 평균법에서는 완성품 환산량 계산 시 기초제공품을 단기에 착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3번 원재료 단가 산정 시 선입선출법을 사용하는 기업이라면 종합원가 계산제도 적용 시 평균법을 사용할 수 없다. 4번 기초제공품이 없는 경우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의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는 같다. 정답은 3번입니다. 89번 3일은 선입선출법을 이용한 종합원가 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며 가공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발생한다. 단기 완성품 원가와 기말 제공품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1번 단기 완성품 원가 4,704만원, 기말 제공품 원가 15,000원. 2번 단기 완성품 원가 4,872만원, 기말 제공품 원가 1,218만원. 3번 단기 완성품 원가 6,244만원, 기말 제공품 원가 1,218만원. 4번 단기 완성품 원가 6,412만원, 기말 제공품 원가 15,000원. 정답은 4번입니다. 90번 3일은 종합원가 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기말 제공품에 대한 완성도가 실제보다 과대평가된 경우 이 오류가 각 항목에 끼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초제공품은 없다고 가정한다. 1번 기말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은 실제보다 과대평가되어 있을 것이다. 2번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는 실제보다 과소평가되어 있을 것이다. 3번 완성품 원가는 실제보다 과소평가되어 있을 것이다. 4번 기말 제공품 원가는 실제보다 과소평가되어 있을 것이다. 정답은 4번입니다. 91번 다음 중 정상원가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제조간접원가의 배부가 기말까지 지연되어 제품원가 계산이 지연되는 표준원가 계산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원가 계산제도이다. 2번 제품원가를 정상원가로 측정하는 원가 계산제도로서 평준화원가 계산이라고도 한다. 3번 직접재료원가와 직접노무원가는 실제원가로 측정하지만 제조간접원가는 사전에 정해놓은 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율에 의해 예정배부된 원가로 측정한다. 4번 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율에 의한 배부를 함으로써 특정 작업이 종료됨과 동시에 제품원가를 계산할 수 있도록 하고 매월 제품원가가 변동하지 않도록 하는 원가 계산제도이다. 정답은 1번입니다. 92번 다음 중 표준원가와 표준원가 계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표준원가 계산제도는 원가 절감을 위한 원가 통제를 포함한다. 2번 표준원가는 한 번 설정된 영구 불변의 원가가 아니라 기업 내적인 요소나 기업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수정을 필요로 하는 원가이다. 3번 표준지표로 이상적 표준을 사용하게 되면 종업원들에게 강한 동기를 부여하는 효과가 있다. 4번 표준원가를 사용함으로써 예산 편성을 위한 원가 자료를 수집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정답은 3번입니다. 93번 다음 자료는 구입 시점에서 직접 재료원가 가격 차이를 분리하기 위한 자료이다. 직접 재료원가의 단위당 표준 가격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번 168원, 2번 170원, 3번 172원, 4번 178원. 정답은 3번입니다. 94번 다음 중 직접 노무원가 능률 차이의 발생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작업량 증가에 따른 초과 근무 수당의 지급,
2번 노동의 비능률적 사용. 3번 생산에 투입되는 원재료의 품질 향상. 4번 생산 부문 책임자의 감독 소홀. 정답은 1번입니다. 95번의 3일은 직접 노동 시간을 기준으로 고정 제조 간접 원가를 배부하고 있다. 단기 고정 제조 간접 원가 예산과 실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제품 단위당 표준 직접 노동 시간은 4시간이고 단기 실제 생산량은 2,500개이다. 또한 회사는 기준 조업도로 예산 조업도를 사용한다. 이 경우 단기 고정 제조 간접 원가 조업도 차이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1번 500원 유리, 2번 500원 분리, 3번 1000원 유리, 4번 1000원 분리. 정답은 3번입니다. 96번 다음 중 변동원가 계산과 전부원가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2번, 3번, 4번. 정답은 4번입니다. 97번 B10X 원년 3일은 신제품 A를 500단위 생산하였는데 이에 대한 단위당 변동원가는 10원이고 단위당 고정원가는 3원이다. 20X 원년에 신제품에 대한 기초재고액은 없었으며 기말재고 수량만이 200단위일 경우 전부원가 계산 방법 대신에 변동원가 계산 방법을 적용한다면 20X 원년 12월 31일의 기말재고액은 전부원가 계산 방법에 비해 얼마나 변동할 것인가? 1번 600원 증가, 2번 600원 감소, 3번 2,000원 증가, 4번 2,000원 감소. 정답은 2번입니다. 98번 3일의 20X 원년 손익에 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경우 A. 전부원가 계산에 따른 매출 총이익, B. 변동원가 계산에 따른 공헌이익, C. 초변동원가 계산에 따른 재료 처리량 공헌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번 A. 380만원, B. 300만원, C. 700만원. 2번 A. 380만원, B. 340만원, C. 700만원. 3번 A. 384만원, B. 300만원, C. 740만원. 4번 A. 384만원, B. 340만원, C. 740만원. 정답은 4번입니다. 99번 다음 중 초변동원가 계산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매출액에서 판매된 제품의 직접 재료 원가를 차감하여 재료 처리량 공헌이익을 계산한다. 2번 이익은 판매량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3번 초변동원가 계산 방법이 변동원가 계산 방법보다 불필요한 재고누적 방지 효과가 크다. 4번 외부 보고 목적의 재무제표 작성에는 이용될 수 없다. 정답은 2번입니다. 100번 3일의 6월 중 영업자료는 아래와 같다. 전부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이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보다 1,500원 더 크다면 6월 발생한 고정제조 간접원가는 얼마인가? 재고자산은 평균법으로 평가한다. 1번 5만원, 2번 72,000원, 3번 73,800원, 4번 9만원. 정답은 2번입니다. 101번 다음 중 활동기준원가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활동기준원가 계산은 기업의 기능을 여러 가지 활동으로 구분한 다음 활동을 기본적인 원가 대상으로 삼아 원가를 집계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다른 원가 대상들의 원가를 보다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 2번 활동기준원가 계산은 제조간접원가의 추적 가능성을 향상시켜 보다 정확한 원가 자료를 산출할 수 있다. 3번 활동기준원가 계산은 소품종 다량 생산 시스템화에서 제조간접원가의 비중이 낮은 기업에 적합하다. 4번 활동기준원가 계산은 제품은 활동을 소비하고 활동은 자원을 소비한다에는 사고에 근거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102번 다음 중 원가 추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원가 추정의 목적은
계획과 통제 및 의사결정에 유용한 미래 원가를 추정하기 위함이다. 2번, 원가 추정은 조업도, 종속 변수와 원가, 독립 변수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여 원가 함수를 추정하는 것이다. 3번, 원가 추정 시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조업도 뿐이라고 가정한다. 4번, 원가 추정 시 관련 범위에서 단위당 변동원가와 총고정원가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103번, 원가를 추정하는 방법 중 변동비와 고정비의 분류에 있어서 원가 담당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진 원가 추정 방법은 무엇인가? 1번, 공학적 분석 방법. 2번, 계정 분석법. 3번, 고저점법. 4번, 회귀 분석법. 정답은 2번입니다. 104번, 3일의 제품 생산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자료를 바탕으로 기역, 손익분기점 판매량과 분이은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번, 기역 2,000단위, 이은 20만원. 2번, 기역 3,000단위, 이은 30만원. 3번, 기역 3,550단위, 니은 35만 5천원. 4번, 기역 3,750단위, 니은 37만 5천원. 정답은 2번입니다. 105번, 3일의 20X 원년 공원이익은 40만원이고 영업이익은 10만원이다. 만일 20X 투년의 판매량이 25% 증가한다면 영업이익의 증가율은 얼마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가? 단, 20X 원년과 20X 투년의 단위당 판매 가격, 단위당 변동원가, 총고정원가는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1번 40%, 2번 60%, 3번 80%, 4번 100%. 정답은 4번입니다. 106번, 다음 중 고정 예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특정 수준의 조업도를 기준으로 하여 사전에 수립되는 예산이다. 2번, 특정 기간의 조업도의 변화 여부를 고려하여 고정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3번, 특정 산출량에 대하여 사용된 투입량의 정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4번, 통제를 위한 정보로서 적합하며 경영관리적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정답은 1번입니다. 107번, 다음 중 사업부별 성과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여러 사업부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공통고정원가를 특정 사업부에 임의로 배분하는 경우 성과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2번, 특정 사업부로의 추적 가능성에 따른 사업부별 추적 가능 고정원가와 공통고정원가는 구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3번, 통제 가능 원가와 통제 불능 원가의 구분은 불가능하므로 구분의 실익이 없다. 4번, 특정 사업부의 경영자에 대한 성과평가 시 통제 불능 원가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답은 1번입니다. 108번, 다음은 3일의 12월 예산 및 실제성과 관련 자료이다. 자료를 바탕으로 매출 조업도 차이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1번, 5, 300원 분리. 2번, 5, 300원 유리. 3번, 8,000원 분리. 4번, 8,000원 유리. 정답은 1번입니다. 109번, 3일은 휴대폰 및 모바일 부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전자기업으로 분권화된 3개의 제품별 사업부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투자 중심점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회사의 최저 필수 수익률은 20%이다. 각 사업부의 영업자산, 영업이익 및 매출액에 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각 사업부를 자녀이익법으로 평가했을 경우 자녀이익이 높은 사업부의 순서로 옳은 것은? 1번, BCK, 2번, BAC, 3번, CBDay, 4번, ABC. 정답은 3번입니다. 110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3일의 시장 점유율 차이와 시장 규모 차이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1번, 시장 점유율 차이 72만원, 분리
시장 규모 차이 60만원 유리. 2번 시장 점유율 차이 72만원 유리. 시장 규모 차이 60만원 분리. 3번 시장 점유율 차이 60만원 분리. 시장 규모 차이 72만원 유리. 4번 시장 점유율 차이 60만원 유리. 시장 규모 차이 72만원 분리. 정답은 4번입니다. 111번 다음 중 투자 중심점의 성과지표로 투자 수익률, 리턴 온 인베스트먼트, ROI를 사용할 때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본 예산 기법에 의한 성과평가에 비하여 장기적인 성과를 강조한다. 2번 현금의 흐름이 아닌 회계익을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한다. 3번 사업부의 경영자가 자신의 사업부 투자액에 대한 통제 권한이 있는 경우 그 경영자의 성과 측정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4번 준최적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112번 다음은 로스쿨과 관련한 신문기사 내용이다.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1번 추적불능언가, 2번 추적가능언가, 3번 기회언가, 4번 메모런가. 정답은 3번입니다. 113번 다음 중 부품을 자가제조하고 있는 어떤 기업이 외부에서 부품을 구입하는 대안을 고려하고 있다고가 정할 경우 부적절한 의사결정은 무엇인가? 단, 고정제조간접원가는 당해 부품 생산 설비의 감가상각비만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1번 금액적인 증분수익과 증분원가 이외에 외부 공급처의 지속적 확보 여부, 품질이 동질성 등 비재무적 요인도 고려하여야 한다. 2번 유휴설비를 1년간 임대해주고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변동제조원가 절감액과 임대료 수 200에 합계해서 외부 부품 구입 대금을 차감한 금액이 0 보다 큰 경우 외부 구입 대안을 선택한다. 3번 유휴설비에 다른 용도가 없는 경우에는 변동제조원가 절감액에서 외부 부품 구입 대금을 차감한 금액이 0 보다 큰 경우 외부 구입 대안을 선택한다. 4번 유휴설비를 다른 제품의 생산에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변동제조원가 절감액에서 외부 부품 구입 대금을 차감한 금액이 0 보다 작은 경우 외부 구입 대안을 선택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114번 3일이 A 제품 1000단위를 단위당 200원에 판매할 경우의 예산자료는 다음과 같다. 거래처 부산으로부터 A 제품 400단위를 단위당 90원에 제공해 달라는 특별 주문을 요청받았다. 연간 최대 생산 능력 2400단위일 경우 특별 주문 수락 여부와 회사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1번 수락 12,000원 이익 증가, 2번 수락 16,000원 이익 증가, 3번 거절 4,000원 이익 감소, 4번 거절 12,000원 이익 감소. 정답은 1번입니다. 115번 3일이 자가제조하고 있는 부품의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부품을 자가제조하지 않는 경우 고정제조간접원가의 20%를 회피할 수 있다면 부품을 외부 구입할 때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가격은 얼마인가? 1번 2,250원, 2번 2,300원, 3번 2,450원, 4번 2,500원. 정답은 2번입니다. 116번 다음 중 수년제가치법과 내부수익률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수년제가치법과 내부수익률법에 따른 투자한 평가 결과는 항상 동일하다. 2번 수년제가치법은 투자기간 동안 현금 흐름을 자본 비용으로 재투자한다고 가정한다. 3번 내부수익률법은 투자안의 내부수익률이 최저 필수 수익률을 상회하면 그 투자안을 채택하게 된다. 4번 두 방법 모두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이다. 정답은 1번입니다. 117번 다음 중 자본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현금 흐름을 추정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이자 비용은 현금 흐름 유출에 해당하므로 현금 흐름 추정에 반영해야 한다. 2번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현금의 유출에 해당하므로 세금을 차감한 후에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3번. 감가상각비를 계상함으로써 발생하는 세금의 절약분인 감가상각비 감세 효과는 현금 흐름을 파악할 때 고려해야 한다. 4번. 명목 현금 흐름은 명목 할인율로 할인해야 하며 실질 연금 흐름은 실질 할인율로 할인해야 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118번. 3일은 투자 종료 시점에 보유하고 있던 건물, 취득가 5억 원, 감가상각 누계액 원을 3억 원에 매각하였다. 법인세율이 20%라고 가정했을 때 투자 종료 시점의 현금 흐름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번 2억 8천만 원, 2번 3억 원, 3번 3억 2천만 원, 4번 3억 8천만 원. 정답은 3번입니다. 119번. 3일은 A사업부와 B사업부로 구성되어 있다. B사업부는 A사업부에서 생산되는 부품을 가공하여 완제품을 제조한다. B사업부에서 부품 한 단위를 완제품으로 만드는데 소요되는 추가 가공원가는 550원이며 완제품의 단위당 판매 가격은 1,150원이다. 부품의 외부 시장 가격이 단위당 650원인 경우 B사업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최대 대체 가격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번 1,150원, 2번 650원, 3번 600원, 4번 550원. 정답은 3번입니다. 120번. 다음 중 각 원가 관리 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품질 원가 계산은 제품의 수명 주기가 줄어들고 제조 기술의 변화가 빨라지는 현상에 대응하여 대두되었다. 2번 목표 원가 계산은 품질 프로그램의 전반적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3번 목표 원가 계산에서 목표 원가 설정을 위해서는 먼저 목표 가격을 결정하고 그 이후에 잠재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는 제품을 개발한다. 4번 품질 원가는 예방 원가, 평가 원가, 내부 실패 원가 및 외부 실패 원가의 4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정답은 4번입니다.